자, 이제는 검문세족의 성장입니다. 형성, 원간섭기의 원가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들을 이제 검문세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필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 고려를 건국한 세력들은 호족들이죠. 호족이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개경으로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문벌이 되죠. 그리고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집권자. 요거는 이제 고려의 지배층들이요. 무신들이 집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서 권문세족들이 고려의 지배층이 돼요. 나중에는 이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려 이게 지배층이 변천입니다. 호족들, 문벌이족들,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되는데 되게 이 권문세족들은 그쵸. 주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신원파. 그래서 원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친원파, 원나라에 비붙었던 뭐 이런 애들을 바탕으로 성장한 세력들과 기존 권력층이니까 무신들의 일부와 문벌들의 일부와 친원파들을 중심으로 권문세족이라는 계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들은요 높은 관직을 독점했어요.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는데 이 도평의사사는 원래 뭐였냐면은 우리 고려의 관제할 때 도병마사 기억나요? 도병마사가 확대돼서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뀝니다. 자, 도병마사가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역할이 확대되고요. 주로 과거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권문세족은요, 막대한 양의 대농장을 소유합니다. 이 땅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경계는 몇백 평, 몇천 평 정도가 아니가요. 산과 산의 경계로, 강과 강의 경계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땅들을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받았을까요? 아니죠. 힘없는 농민들의 땅 빼앗고 그 빼앗은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는 힘없는 농민들을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드는 그런 불법들을 많이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문세력들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되자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할 때는 이 권문세족을 경제하기 위해서 정치도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정치도감. 도감이라는 것도 고려시대의 관청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바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정치도감을 만들어서 권문세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일단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요 뒤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공민왕 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제대로 이 권문세족을 억누르고 정치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공민왕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공민왕은요, 그 고려시대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왕들 4명 있다고 했습니다. 태조 왕건, 고려의 광종, 그리고 성종, 공민왕. 이렇게 4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능 출제 빈도가 많은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딱 보세요. 다른 왕들보다도 한 개 많잖아요. 한 개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낼 것도 되게 많습니다. 국민왕의 개혁 정치는 잘 알아둬야 되고요.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1차와 2차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제 원나라로부터 어쨌든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고선 반원 자주 정책을 통해서 영향을 덜 받은 다음에 왕권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정책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철 등 친원파 세력들을 숙청합니다. 기철이 아까 얘기했던 기황후의 오랩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믿고선 뭐 왕 앞에서 고려 왕 앞에서 인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요. 기철을 궁에 잔치가 있으니까 와 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철퇴를 쳐가지고 제거하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행성 아까 했죠.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일본 정벌에 실패한 다음에도 없애지 않고서 고려 내정을 간섭했던 기구인데요. 그 정동행성의 부속기관이 바로 이문소입니다. 정동행성에 딸려있던 부속기구가 이문소인데요. 이게 이제 원나라와 관련된 법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을 없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회복합니다. 쌍성총관부. 아까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는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했다고 했죠. 근데 곧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는 돌려받았지만 쌍성총관부는 100년 동안에 공민왕이 무력으로 여기
요 지도도 좀 봐두세요. 요것도 수능에는 지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위쪽, 서북쪽, 동북쪽이죠. 요 위쪽 지역. 요게 요 지역이 나중에 이성계 기반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쌍성총관부를 회복하기도 했고요. 또 몽고위풍을 금지했습니다. 관제를 복구합니다. 그쵸.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면서 낮아졌던 관제를 다시 고려 전기에 그런 황제국 체제에 걸맞는 관제를 복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 자, 국민당하면 뭐니 해도 전민변정 동감입니다. 자, 먼저 한번 옛날에 배웠던 거 떠올려 볼까요? 고려 광정의 개혁 중에 노비양건법이라 기억나나요? 자, 호족들과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노비로 만들었던 그런 특히 호상국의 전쟁 과정 중에 불법적으로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만들었고 이런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를 양민으로 돌려주는 정책이 바로 노비양건법, 광정의 노비양건법이었죠.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전민, 변정, 도감 이거를 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 밭전자 백성 민자잖아니까 불법적으로 검문세족이 아까 엄청난 대농장을 소유했죠. 검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땅을 많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농민들 빼앗은 땅을 되돌려주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노비들이 많이 만들었죠. 노비들도 다시 되돌려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전민변정 도감은 무엇과 무엇? 그쵸? 불법적인 땅도 돌려주도록 하고 노비들도 다시 돌려주도록 하고 그럼 이 땅이 누구들의 땅이에요? 농민들한테 가요. 노비들이 양민이 돼요. 그러면은 다 얘네들 뭐 할까? 나라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나라에 세금 내고요. 군대도 가요. 이때는 안 내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문세제 갖고 있는 땅들이 백성들에게 검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가 그냥 양민, 평민이 되다 보니까 검문세족의 힘은 약해지고 왕의 힘은 세지죠. 왜냐면 얘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고 왕의 군대를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검문세족의 힘은 약화시키고 왕의 힘은 세지고 왕권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던 것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고요. 신돈이라 불리는 승려, 신돈이라는 승려가 이것들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합니다. 정방 중요하다고 했죠. 정방 기억나나요? 앞 시간에 배웠죠? 그쵸? 무신정권기에 최우가 만들었던 인사권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정방이죠. 자, 이 정방 무신들 정권기에 그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정방을 폐지함으로써 왕이 인사권을 회복했다는 측면, 인사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성균관을 정비합니다. 성균관 유학교육기관이죠. 유학교육기관의 성균관을 정비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뭐였습니까?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은 원래 그렇죠, 국자감이었죠. 국자감. 근데 국자감이 이름이 바뀝니다. 성균감으로 바뀌었다가 성균관으로 또 바뀌게 되는데요. 그 성균관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에도 성균관으로 이어지죠. 물론 조선시대 성균관은 서울에 있고 이 성균관은 개경에 있었지만 성균관이라는 학교를 정비해서 유학 교육 체제를 정비해서 새로운 이제 관료들을 키우려고 노력했겠죠. 자, 신진사대부를 등용합니다.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얘들은 이제 성리학을 공부해서 바탕으로 해서 관리로 나아가서 이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했던 인물들이에요.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들을 이제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함께 누가 국민왕이 같이 권문세족을 견제하면서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 그러니까 국민왕의 짝꿍 신진사대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국민왕의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한편으로 국민왕이요 이렇게 반원자주 개혁 정책이나 왕권 강화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 정세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는 이제 중국의 주인이 바뀌는 시기예요. 중국이 원명교체기라고 해서 원나라 힘이 점점 약해지고요. 명나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시기예요. 원나라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중국 곳곳에서 농민 반란군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홍건적이라는 이제 빨간 두건 쓴 애들이 쳐들어 이제 원나라에서 반란이 일으켰다가 원나라 토벌군에 의해서 밀리자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와요. 몇몇 명이 넘어오니까 당시에 이 홍건적들이 밀리다가 원나라 토벌군에서 밀리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자 당시 개경이 함락돼서 국민왕이 안동으로까지 피난 가는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고 당시 일본은 막부라고 하는 무산정권 시기인데 이 막부가 무너지면 거의 힘을 잃으면서 중앙정부가 힘을 잃으면서 각 지역에 있는 왜구들, 그쵸, 해적들, 일본 해적들이 막 활개를 쳐도
중앙정부가 힘이 없다 보니까 뭔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마치 통일신라 말기에 신라 왕실이 힘이 없으니까 각쪽에서 호족이 막 힘이 막 떨구치는 것처럼 당시에 일본도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와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개혁 정치들을 펼치면서 권문세족의 힘을 빼려고 하니까 당시에 권문세족이 반발하면서 신돈을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민왕까지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중단되게 되고 다시 일시적으로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